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올릭스 2025년 전세계 탑3 RNA 간섭 치료제 기업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 기준으로 회사연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릭스는 1년 전의 당기순이가인제 주가 수준을 비교하는 트레일링 PR과 1년 뒤에 예상되는 당기순이가인제 주가 수준을 비교하는 포워드 CBM PR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펀더멘탈이 양호하지 않다는 소리고요. 배당 수익률도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6.29%고요. 자, 주주연항에서는 이동기 대표 외 11인이 30.06%니까 지분 구조는 안정적이고요. 올해 6월 기준으로 운영사별 보유 연항은 미래에셋과 KTB가 이 보유 수량이 제법 됩니다. 동사는 2010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죠. 2018년도에 이제 코스닥의 기술 성장으로 들어왔는데요. RNA 간섭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숫자상으로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올해 상반기 이제 매출 관련되는 부분 전년 동기에서 5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계속 적자 상태. 연구개발비가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 R&D 단계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재무 구조는 좋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재무상태표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장 이후에 이제 유동금융자산이 461억 정도, 그 다음에 현금자산이 171억.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R&D 관련되는 부분에서 유동성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익잉여금 관련되는 부분은 결손 상태가 677억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시면 영업활동으로는 이 현금이 유입되고 있지 않고요. 이제 투자 활동 관련되는 부분에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재무적으로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양호하죠.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갔고요. 그래서 ROE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마이너스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기술 성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주로 이제 매출을 하는 것은 초기 이제 임상, 대부분이 이제 뭐 전임상 단계고, 임상이 이제 초기 형태다 보니까요. 주로 이제 이런 컨퍼런스라든지 비즈니스 파트너링 행사 참여라든지, 이제 학회 이런 거 참여해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초기 단계에서 어떤 기술 이전 단계에 있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임상을 어느 정도 좀 진행해서 하겠다 이렇게 좀 변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용역 관련되는 매출 관련되는 부분 요렇게 좀 진행되는데요. 동사의 이제 라이센스 아웃 관련되는 부분은 비대 흉터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국내 이제 휴재를 통해서 2013년도에 해서 자, 휴재리 임상 비용을 이제 되면서 이제 지분까지 이제 들어오는 어떤 계약을 맺었고요. 휴젤은 이거 말고도 이제 탈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안구 관련되어서 보시게 되면 이제 프랑스의 안구 전문 떼아라고 하는 여기 뭐 한 150년 이상 된 그 회사인데요, 프랑스 쪽에서도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도에 추가적인 어떤 부분들을 계약을 좀 변경하면서 전체 총 계약금 규모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간락이라고 하는 전달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추가해서 보통 이제 RNAi 이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간질환 타켓을 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올릭스의 좀 취약 부분이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간질환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전임상 단계입니다만 이걸 이제 도입을 해서 상당히 이제 기업 가치 부분들도 기대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바뀌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에서 이제 미상한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들이 올해 11월 달부터 이제 전환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전환가액은 한 35,000원대, 여기 전환되면 한 80여만 주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체크를 하시고요. 공모하고 이제 3호로 유증, 뭐 전환사채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조달한 자금이 거의 한 400억대 이상, 그 다음에 공모로 들어왔던 부분이 한 400억대니까 전체로 보면 한 8, 900억 정도 조달을 해서 개발비라든지 운영자금, 시설자금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실제 자금 내역에서 보면 사모 쪽에서는 자금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크게 이제 문제 없는 형태로 지금 되어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최대 주주 관련되는 이제 이동기 대표 같은 경우 한 25%. 특이한 것은 이제 김소연 이제 이 특수관계의 부인이시거든요. 이분도 이제 PCL의 대표이사죠. 핵산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부부가 같이 지금 코스닥에서 바이오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mRNA 관련해서 엠크릭스라고, 자, 여기 또 이제 지분이 이제 한 40% 이상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뭐 코로나 백신 관련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규 대표는 카이스트 학과를 졸업했어요. 미국의 이제 코넬대 여기 박사를 해서 이제 포항공대 조교수, 현재 올릭스의 대표와 성균관대 학과 교수까지 이제 겸임하면서 아주 뭐 바쁘게 활동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미행사 관련되는 부분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부여됐던 것은 한 3만 원대 중반, 2019년도에 이제 부여됐던 것도 한 3만 원 중반.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부여된 거 보시게 되면 작년도 한 3월 달에 부여된 거는 뭐 만 원대. 그 다음에 올해 이제 3월 달에 부여된 거는 보면 한 4만 원대거든요. 이게 2024년도. 그 다음에 3월 달. 그래서 올해 부여된 걸로 보면 한 4만 원대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2024년도니까 요게 이제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향후에 이제 뭐 몇 년 있다가 주가의 어떤 장기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뭐 저런 식으로 부여했다라고 하면 주가의 어떤 장기 상승을 좀 기대하는 어떤 내부적인 어떤 의견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IR 자료를 좀 참고해서 좀 더 살펴봐 드리면, 자, 이분이죠. 이동규 대표시고요. 해외 법인도 있고, 자, 여기서 조금 이제 공부를 조금 해보면 이 RNA나 DNA가 핵산입니다. 핵산. 핵산이죠. 이 고분자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 올리고가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인공적으로 이제 본래 이제 그 RNA나 DNA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몸에 집어넣는, 그걸 이제 올리고 핵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본래 이제 우리 약물이 저분자 합물이 있고요, 항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3세대라고 불리지는 핵산, DNA나 RNA 어떤 핵산을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뭐 한다. 이게 올리고 핵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DNA가 원본이고, 요걸 이제 복사본을 핵에서 나가서 리보솜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몸 밖으로 나갈 때 mRNA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분자 합물질이라든지 항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만들어져 있는 단백질, 이게 문제가 되면 이제 질병이 생기는데, 이런 만들어진 단백질을 타켓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전체 단백질의 대부분을 하는 게 아닌 한 10% 정도만 타켓을 하고, 나머지 90%는 단백질의 어떤 형태나 위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저분자 합물질이나 항체가 타켓을 하지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RNA 치료제 관련되는 이 뭐 올리고 핵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제 siRNA하고 ASO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대표적인 건데요. 자, 이걸 통하면 중간 단계에서 이제 블로킹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원천적인 mRNA 단계에서 이걸 이제 없애버려 가지고 분해시켜 가지고 단백질을 미생시키니까 근원적인 어떤 치료가 가능한 어떤 이제 기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알려졌을 때는 핫했어요. 그래서 이제 RNA 이 간섭이라고 하는 건 RNA 단계에서 인터피어링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단백질을 그 전 단계에서 없애버린다는 거거든요. 그 앞서서 1, 2단계는 이 undruggable 이 프로테인 단백질 형태에서 85%를 못 건들고 그리고 만들 때도 3, 5년 정도 걸리는데 이 올리고핵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DNA나 RNA를 인공적으로 합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전 단계인 mRNA 단계에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이제 undruggable 타켓에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드는 것도 한 3개월, 5개월 정도니까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RNA 간섭 관련되는 부분에서 올리고핵산 치료제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유전자 발현 억제를 해서 2018년도에 이제 엘라인이라는 회사가 이 온파트로 관련되는 부분을 FDA에서 첫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최근에 몇 년 동안에 핫합니다. 물론 이제 뭐 코로나 관련되는 mRNA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RNA 치료제 와 연관시켜서 관련 시장이 계속 이제 증가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 RNA 간섭 관련되는 부분을 좀 기전을 좀 설명해 드리면 DNA에서 여기 원본인데 여기에서 이제 mRNA 단계를 통해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98년도에 이제 RNA 간섭 현상을 이 파이어 교수와 멜로 교수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2006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많은 제약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과 부작용 이런 게 생기면서 진전이 안 돼서 기술적으로. 근데 그 뒤에 이제 여러 이제 아이오니스라든지 엘라이노 회사가 이런 걸 극복하면서 최근에 이제 핫한 부분이다. 그래서 2018년, 2019년도에 FDA 승인을 받았는데 이 기전이 이렇습니다. 그 더블제 두 가닥의 RNA 본래 이제 한 가닥인데요. 이걸 이제 두 가닥으로 만들어서 집어 넣어 주면 이 다이서라고 하는 이제 게 있어가지고 요걸 이제 잘려가지고 siRNA 형태로 나눠서 있습니다. 이제 요게 RISC라고 하는 요 이제 효소 복합체하고 결합을 하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을 상보적으로 해서 하나가 날아가 버리고 이걸 달고 있다가 이 타켓을 하고 있는 mRNA하고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요 siRNA의 안티센스와 되면 이제 요게 이제 결합을 해서 분해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근원적인 어떤 부분들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구조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이 RNA 간섭의 한계점이 있는 게 우리 RNA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포 내로 이제 들어가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엄전화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SI Small Interfering RNA 작은 간섭 RNA가 엄전화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세포막 투과 자체가 좀 어렵다. 요게 이제 근원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들어진 siRNA가요. 여기 이제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대칭 구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를 날리고 하나를 가지고 이제 RISC하고 결합해가지고 상보적인 mRNA하고 타켓해가지고 그걸 없애버리는데 이게 대칭이니까 반대로 위에 것은 이제 패신저 형태고 아래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반대로 다른 걸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타켓, 오프 타켓 관련되는 부분이 들어가서 원하지 않는 유전자를 억제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상적인 어떤 세포 내 활동을 뭐 간섭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때 이런 어떤 엄전화 때문에 이제 세포막 부분에서 면역 독성을 일으켜 가지고 망막 세포 손상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임상 과정에 이제 뭐 과거에 뭐 사망하는 사고도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올릭스는 자체적으로 이제 비대칭 siRNA 이런 형태를 이제 플랫폼 형태로 갖추면서 기존의 어떤 siRNA 대비해서 비대칭 siRNA 형태를 가지면서 요게 좀 다르죠. 대칭적인 것보다는 요게 더 짧습니다. 짧게 만들어서 이런 이제 기술 특허를 하면서 이 기존의 이 부분을 특허도 좀 피해가고 독자적인
형태로 가면서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효과도 좋은 어떤 형태. 그래서 기존의 어떤 기술의 부작용 개선과 자가 전달 기술이 여기는 이제 리포필릭 이제 모이티하고 케미칼 모디케이션 이 부분을 통해서 화학적으로 좀 하기 때문에요. 전달체가 별도로 필요 없어서 독성 관련된 위험도 제거되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대량 합성이라든지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국소적인 어떤 형태들만 뭐 피부라든지 안약이라든지 직접적인 어떤 형태로 하다가 대부분의 이제 RNAi 관련된 회사들이 이 간질환이라든지 뭐 향후에 암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간 관련되는 부분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갈락이라고 하는 갈락 이제 케미스트리 관련되는 이 부분은 이제 이미 이제 기술 특허는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요걸 이제 작년에 이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올릭스가 이제 다른 이제 뭐 엘라이람이라든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좀 접근가 받고 있었던 간 관련된 어떤 질환의 어떤 그 파이프라인을 할 수 없었던 이 부분들을 이 갈락이라는 케미스트리를 작년에 도입하면서 간세포 특이적인 어떤 요걸 이제 갈락을 링크 형태로 붙여지면 간세포 타켓하고 이제 접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만들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여기 파이프라인도 좀 추가된 상태죠. 요런 걸 통해서 이제 글로벌 이제 다른 뭐 엘라이람이나 이런 거하고 이제 대등한 어떤 수준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릭스 플랫폼 자체는 여기 안티센스 스트레인드만 여기만 조금 바꿔주면요. 근원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파이프라인의 확장성을 계속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모든 유전자 표적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세대 때 좀 불가능했던 부분들을 이제 타켓하고 있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내가 타켓하는 mRNA 형태의 어떤 유전자만 파악이 된다면 굉장히 빠르게 선정해서 이론상으로는 타켓을 정해서 파이프란 확장석은 무한하다. 요런 게 이제 RNA 치료제의 어떤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이제 그간의, 부분적인, 국소적인 형태, 이제 뭐 비도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눈 쪽에 이제 뭐 항반 변성 관련되는 건성, 습성, 그 다음에 망막하, 섬유화증, 이제 습성,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발성 폐섬유화, 그 다음에 이제 간 쪽까지 이제 좀 확장되는데 나머지 부분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초기 형태고요. 초기 형태에서 보통 이제 라이센스 하우스 통해서 하려고 하다가 이제 임상을 어느 정도 해서 가치를 높여서 하는 걸로 전략을 조금 이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임상의 어떤 이제 진행을 좀 더 이제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피부라든지 눈이라든지 뭐 이런 쪽만 주로 하다가 이제 간 관련되는 부분이 임상 단계는 좀 낮습니다만 요런 어떤 파이프라인까지 이제 갖추었기 때문에 향후에 파이프라인의 어떤 발전에 어떤 기대감은 계속 있는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자회사 이제 MQRX 관련되는 부분이 내년도에 mRNA 코로나 백신 일상 IND 신청까지 이제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 RNA 치료제 관련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국적 제약사들은 대부분 이제 여기야 뭐 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 개발한다든지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올릭스, 바이오니아, 올리패스, 뭐 앞타바이오 요런 정도 회사들이 존재하는데요. 최근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뭐 이슈로 주가가 시총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이제 미국 회사 이제 이 엘라임을 보면요. 엘라임이 이제 2018년도 관련해서 FDA 하면서 최근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 좀 한 20조가 넘잖아요. 그래서 2000년도 이제 10년도 부근에는 주가 대비해 가지고는 거의 지금 한 20배 정도 시총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예전에 얘가 한 4천억대 정도 되었단 말이죠. 근데 시총이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RNA
치료제 관련되는 회사들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진입장벽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다국적 제약사들이 상당히 RNA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관심이 좀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RNA 가치들을 시가총액에 반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뭐 월봉을 좀 보면요. 여기 이제 이런 어떤 가격대를 작년 연말에 조금 뚫고 여기를 좀 지지를 해주면서 박스권 흐름입니다만 한 뭐 7개월 8개월 정도 지금 위로는 한 5만원 아래로는 한 4만원대에서 이 흐름을 하고 있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한 6% 정도 가지고 있고 기관은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개인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 6천억이죠. 과거로 본다면 이 당시에 시가총액 상당히 낮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임상 단계가 전임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인식 자체가 없다가 이제 코로나 때 mRNA 방식의 백신들이 이제 나오면서 RNA 관련되는 부분에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mRNA 관련되는 부분 이런 어떤 부분들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은 RNA 치료제의 어떤 장기적인 전망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시가총액이 여기에서 앞에 일자가 더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회사가 뭐 10만원대도 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고요. 그래서 주가의 어떤 중심 라인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회사의 어떤 가격선에서 보게 되면 한 45,000원대가 이제 중심 라인입니다. 지금 그 가격에서 계속 이제 일봉상에서 보면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 라인이 유지가 계속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기간 조정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밑라인이 이제 한 3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이제 2만원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작년도에 가격이 밑단에 있었고요. 그래서 진짜 뭐 한 3만원 정도 내려오면 아까 그 스탁옵션 관련되는 부분을 2024년도에 4만원대 이렇게 막 보여준다는 말은 3만원대 중반을 보여준다는 말은 그게 매력적이려면 나중에 그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3만원대 가격이면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기존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4만원대 라인 저 라인이 지지가 된다면 추가 상승이 뭐 가능해진다. 근데 이제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행보를 지금 한 7, 8개월 정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좀 주가 흐름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답답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상승을 6만원대까지 이제 작년 연말에 해주고 난 다음에 무중 이후에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은 좀 밝다. 그래서 내용들 좀 참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RNA 치료제 관련되는 기한 회사 중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회사다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